오늘 전북 지역의 한낮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일까지 곳곳에 눈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군산의료원 소속 노조가 사측과 벌인 임금체계 개선 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원 200명가량이 파업에 나선 가운데 코로나19 병동 의료진 70여 명도 참가해 확진자 치료 등 일부 의료 차질이 우려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저소득층의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활과 자립을 돕는 자활사업단도 판로가 줄어 지원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현재 전북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영하권의 강추위 속에 오늘 하루 곳곳에 눈이 내렸습니다. 네, 자세한 날씨 상황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정현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전국에 나와 있습니다. 눈발은 낮부터 굵어져서 계속 이어지다가 조금 전 잦아들었습니다. 다만 제 뒤로 보이는 차를 보면 창문까지 눈이 뒤덮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눈이 왔는데 게다가 날까지 춥다 보니까 눈이 녹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정읍을 포함해서 대설주의보는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지금은 부안과 고창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 9시 기준으로 순창은 7.5cm가 쌓여 가장 많이 왔고 정읍 7, 부안에도 6.3cm의 눈이 내렸습니다. 강추위도 기승입니다. 전북 내륙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종일 영하권 추위를 보였고 특히 서해안은 강풍특보까지 내려져 있어 체감상 추위는 실제 기온보다 5에서 10도가량 낮았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 전북의 경우 영하 6에서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겨울 가장 강력한 한파가 예상됩니다. 또 전북 서해안과 일부 동부 내륙에는 낮부터 또다시 1에서 3cm 눈이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곳곳이 미끄럽습니다. 운전할 때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하고 사행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눈 무게에 취약한 비닐하우스 등은 수시로 점검하는 게 좋겠고 내 집 앞과 점포 앞 눈은 자발적으로 치워서 혹시 모를 사고를 막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읍에서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122명, 오늘은 오전 11시까지 16명입니다. 3차 접종 완료자는 43만 9천여 명입니다. 전주와 완주에서는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가 30여 명, 목욕탕 관련 확진자가 20여 명 발생했습니다. 군산에서는 모 초등학교 관련 확진자가 40명을 넘었고 장수에서도 서울에 다녀온 주민 등 5명이 감염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내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강화되는 가운데 고령층과 청소년의 추가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군산시가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합니다. 근대 역사 박물관과 도서관, 경로당 등 680여 곳의 출입을 통제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중단합니다. 해넘이 해맞이를 비롯한 대면 행사도 취소하거나 규모를 줄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의료원 노동조합이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결국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사측은 코로나 병동에 비노조원을 투입했지만 파업이 길어질 경우 차질이 우려됩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인 전북 군산의료원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필수유지 인력을 뺀 간호사와 보건직 등 200명이 업무를 멈췄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내몰고 있는 병원장과 도지사가 결단하지 않는다라면 이 파업 끝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군산의료원 노사는 앞선 3차례 조정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전국의 의료원 가운데 유일하게 임금 체계가 달라 일부가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며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개편에 50억 원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며 반대했습니다. 급한 건 코로나 대응입니다. 전북 지역 전체 코로나19 병상의 23%를 맡은 군산의료원엔 확진자 170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이들을 돌보는 코로나 병동 간호사 60%가 노조원인데
응급실처럼 필수 유지 업무가 아니어서 파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측은 일단 비노조원을 투입했습니다. 병동당 한 20명 정도가 많이 배치해서 운영을 하였기 때문에요. 파업으로 인해서 다소 인력은 감소하였지만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하지만 방역 당국은 파업이 길어지면 차질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그 업무 투입으로 해서 피로감이 누적이 되고 그건 고스란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전북 지역 병상 가동률은 80% 안팎. 노사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파업에 이른 가운데 군산의료원을 직영하는 전라북도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경기 침체와 취업난으로 지역 청년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답답함을 해소할 방법을 모르거나 또 스스로 우울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조선우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대학생 이승민 씨. 코로나19 탓에 2년 가까이 제한된 생활을 하면서 답답함이 커졌습니다. 사람들도 이렇게 마음대로 많이 만날 수 없고 그리고 학교도 마음대로 못 나가고 뭔가 이제 약간 계속 구속되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특히 코앞으로 다가온 취업을 생각하면 막막함은 더합니다. 기업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준비를 해도 내 맘대로 되지가 않구나. 그래서 뭔가 약간 불안감도 있고. 이 씨처럼 코로나 이후 불안감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 마음건강 상담을 받은 전북 지역 청년은 지난해에만 2천여 명.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올해 상담 건수는 그 2배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받은 10명 중 4.5명은 심각한 우울 증세가 확인돼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신과학 상담을 진행을 했을 때 당시에 자살 사고와 자해 사고가 굉장히 높으셔서 실제로 개입을 해서 입원까지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경고등이 켜진 지역 청년들의 마음 건강. 우울감을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무인 기기가 도청과 지역 대학가 등 전북 5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제 점수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고위험군인지 정상군인지 그 결과를 보고 내가 생각보다 나는 몰랐는데 내 마음이 조금 힘들구나. 지역 청년들이 마음 건강을 진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저소득층의 일자리 구하기가 부쩍 어려워지면서 이들의 자활과 또 자립을 돕는 자활사업단의 역할이 중요해졌는데요. 하지만 자활사업단조차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자활사업단이 운영하는 이 커피숍은 코로나19가 이어진 지난 2년간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매장을 찾는 고객이 줄면서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지급되던 기부커피 역시 절반 아래로 감소한 겁니다.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하는 장을 이제 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점들이 많이 손님들이 감소하다 보니까 자활 근로자들이 일하는 이 농산물 가공 판매장 역시 코로나19 여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2달이나 문을 닫은 데다 전체 매출의 40%가량을 차지하던 이동장터 판매마저 중단되면서 매출이 절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동장터를 통해서 그 17개의 시군을 돌면서 이렇게 매장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입이 일단은 거의 전면 중지가 됐고요. 코로나19 이후 전북의 80여 개 자활 사업단은 배달 서비스는 물론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과 인터넷 판매 등의 새 판매 방식을 앞다퉈 시도했지만 매출은 1년 사이 평균 30% 이상 줄었습니다. 자금력이 떨어지다 보니 그만큼 홍보도 부족했던 탓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4년 동안 새로 창업한 자활 기업은 22곳인 반면 같은 기간 폐업한 기업은 51곳으로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매출 감소는 물론 취약계층 고용 불안과 경영 위기까지 삼중고를 낳은 셈입니다. 시장 개척이 필요하고 공공기관, 관공서에서도 이런 사회적 경제, 특히 자활기업 상품을 구매를 제도화하는 저소득층이 일하는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네, 다음은 KBS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남원 불교사암 신도연합회가 2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남원시 도통동 조경훈, 조훈민, 박도숙 씨께서도 200만 원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 용역을 부당하게 발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를 보면 한수원이 3년 전 현대글로벌과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고 새만금 태양광 사업 공공개발협약을 체결할 당시 현대글로벌은 설계업 면허가 없어 설계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데도 특수목적법인과 수의계약을 통해 설계와 인허가 용역을 맡았습니다. 감사원은 설계 용역을 부당하게 발주한 특수목적법인을 전력기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용역을 해지하도록 하는 한편 업무를 잘못 처리한 한수원 직원 3명에 대해서도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가 60억 원대 자산을 갖고도 월 건강보험료로 7만 원 정도만 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김건희 씨가 갖고 있는 재산 기준으로는 적어도 37만 원가량을 내야 한다며 소득 허위 신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또 윤 후보가 건강보험료의 공정성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산 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새만금 신공항을 조기에 착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낙후된 전북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물류와 관광 분야 등에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공항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조기 착공 의지를 보이고 환경부는 전략환경 영향평가 협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내일 오후 1시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내년도 대입 정시 지원 전략을 소개하는 비대면 입시 설명회를 엽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학 특성과 지원 방법을 비롯해 수능 등급과 내신 성적 활용 지표, 환산 점수 산출과 가산점 부여 등에 대한 주요 분석 전략을 소개합니다. 또 도교육청 대면 진학 상담실은 오는 23일까지 평일에 운영됩니다. 이상으로 9시 전북권 뉴스를 마칩니다.